제가 동두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동두천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동두천의 전문가라고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아리 아이들을 인솔하여 다른 체험들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막상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본부장님 발표에서 생태계라는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획일화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육과정 밖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어떤 모습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동두천에서의 교육기관들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된 진로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대학교하고 인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디지털 AI 교육 네트워크가 마련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뤄진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한번 이뤄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 한 걸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남학생 학교거든요. 남학생들만 있어서. 근데 거기에 의견이 97%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교육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나라는 걸 질문했을 때 매우 그렇다가 93%가 나왔으니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마무시하게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고맙다라는 부분이 학년 발달 수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수업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매일 엎드려 자는 아이도 꽤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만지고 보고 2인 1종의 대학생 형 누나들이 주의 깊게 다가가서 쉽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이 수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교과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이론적인 수업을 하다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실제적인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예요.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았다. 8시간 갖고 너무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게 뭐가 있나 꾸준한 고민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AI 인력은 너무나 부족하죠.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다 재편이 돼 있고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입사를 하면 재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현상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대기업으로 다 몰리는 상황이지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약간 현장 와서 보니까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저희도 여기 이런 열정에 열심히 서포트하고 대학을 서포트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저희 또 인력 수급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만 해도 미국의 수많은 대학원 중심의 개발자들이 몇만 명씩 한 해 양성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한국은 또 이제 공교육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의 베이스를 탄탄하게 심어주고 기회를 많이 주면 또 기업과 연구소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대에서 방학 중에 소프트웨어 AI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참여하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였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역량이라든지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커다란 희망을 보았고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방학 중에서 끝나기엔 너무 아쉽고 마치 영화의 예고편만 보여주고 영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저희 학교는 1학년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AI 교육을 하기로 동양대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학년 아이들을 집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발견해야 될 그 시기에 AI가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 아이들이 법률가가 되든 마케팅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경영을 하든 인문계열에서도 충분히 AI의 활용 역량을 키워서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두천은 서울이나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정말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AI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심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이렇듯 학생들 주변에 기회가 많은 것에 비해 동두천은 아직 프로그램이 너무나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재를 양성하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적으로도 격차가 많이 나는 만큼 동두천시 같은 도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학계중 프로그램과 같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다면 관심 있는 분야가 진로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줬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 정말 그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런 그 교육과정들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학교 바깥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들을 본 것이 결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앞으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AI나 소프트웨어 과정을 배제를 하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20 개정 교육 과정을 발표를 하면서 해설서에 보게 되면 AI나 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한 47쪽 정도 되는데 한 3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AI나 또는 인공지능이 미래 교육 과정에 대한 아마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이고 그게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 확장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험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체험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아까 어떤 학생의 그런 인터뷰에서처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해양대학교에서 이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선제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승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꾸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청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특히나 대학이라든지 전문 기관들이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동두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동두천에서 자라고 그리고 동두천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바탕이 튼튼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예처럼 보였는데 교육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처음에 신기한 경험을 하고 관심을 바짝 보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 한 번, 이게 지금은 작게 방학 중에 시작됐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기중까지 확대를 한 것이고 한두 학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체 전체적으로 되려면 시나 의회의 관심, 교육청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과 여건들 수준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타이밍에 가려면 굉장히 다양한 체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생태계라는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한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하면 운동이 되기 시작하죠. 한두 사람이 움직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공천 전체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올해 여름이 되면 훨씬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캠프를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제가 주문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베이스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성과를 보니까 사실 그때도 제가 거기다 부차적으로 뭘 말씀드렸냐면은 실제 동두천의 초중고 학생이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쪽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국정과제 85번에 보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대학이 여기 계신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합쳐서 하면은 좀 더 좋은 성과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동두천이 키워낸 인재들과 함께 동두천향 소프트웨어 AI 혁신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말들이 큰 씨앗이 돼서요. 동두천을 최고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특화 도시로 꼽힐 때까지 관련 토의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분의 패널분들